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먹고 나면 현타 오지 않나요? 사실은 진짜 배고픔이다, 가짜 배고픔이다, 이게 딱딱 개념이 나뉘어서 한 개가 뭐 버튼이 온, 오프가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내가 잘 알고 있긴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배가 안 고픈데도 막 입에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럼에도 내가 한 번 더 곱씹어보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배가 안 고픈데 감정적으로 피곤해서 거짓 식욕이 올라와서 먹는 건지는 한 번쯤은 구분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걸 포만감이라고 하는데, 포만감이 들 때는 뇌에서 그만 먹어도 된다라는 이 신호를 전달을 해요. 이때 관여하는 게 렙틴 호르몬이라고 해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인데, 렙틴 호르몬 말고 그렐린 호르몬이 있는데 이건 반대작용을 해요. 오히려 배가 고프게 하는 호르몬이죠. 렙틴 호르몬의 균형이 깨졌다라는 거는 그렐린 호르몬은 오히려 더 분비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배가 안 고픈데도 내가 배가 고프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또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결국 이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하는 것이 진짜 식욕과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핵심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짜로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밥을 먹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6시간 텀대로 두고 먹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만약에 아침을 내가 8시에 먹었다라고 하면 한 5시간 뒤면 오후 1시쯤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출근하다가 10시에 배가 고프다? 흔히 뇌에서 도파민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증상은 아닐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은 가짜 배고픔이 올라올 때는 특정 음식이 땡겨요. 꼭 그 음식을 먹어야지만 해소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욕구에 의한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높겠죠. 꼭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정말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일단 뭐라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활동을 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몸에서 더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배고픔. 대표적인 예시로는 또 꼬르륵 소리가 막 나요. 그건 참고 참아도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그때는 밥을 먹으라라는 신호인 거죠. 뇌에서는 도파민 체계가 보상 체계로 작용을 하는데, 도파민이 돌면 즐거운 쾌락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어느 정도의 그 도파민에 대한 자극은 가지고 있는데 먹는 걸로 해소가 되시는 분도 있고, 게임이나 놀이나 이런 걸로 해소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파민은 탄수화물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몸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걸 갈망하도록 보상 체계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배고픔을 가짜 배고픔이라 생각하고 참고 참다가 나중에 못 이겨서 오히려 양이 많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을 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될 때 적재적소에 밥을 먹어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시로 물을 마셔주는 건데요.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 자체를 들인다라고 하면 물 자체에 대한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가짜 식욕을 어느 정도 억제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야채 스틱을 좀 활용을 해주거든요. 생오이나 생당근이나 되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하나씩 씹으면 이제 씹는 과정에서도 즐거움이 좀 생겨서 좀 씹는 욕구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분 보충과 에너지 보충이 되기 때문에 가짜 식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충분한 수면을 규칙적으로 취해주는 거는 정말 다이어트의 기본 오브 기본이에요. 렙틴 호르몬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그 반대의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이 밸런스가 깨지면 거짓 식욕이 계속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렙틴 호르몬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수면 리듬 중에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원인 자체를 좀 해결을 하려면 잠을 제대로 주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식사 시간 자체를 정확하게 고정을 해놓자라는 건데요. 식사 시간 자체가 불규칙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어느 날은 아침 먹고 어느 날은 아침 안 먹고, 패턴이 막 너무 불규칙해져 버리면 내가 언제 어느 정도의 양을 먹었는지 가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식욕하고 가짜 식욕을 구분하는 것도 어려워져요. 또한 이제 당 수치가 계속해서 불규칙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우리 몸도 그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우리 몸은 이 사람은 8시, 1시, 6시에 식사를 하네? 라는 것이 학습이 되면 당이 들어올 때쯤에 인슐린을 미리 분비해서 당 수치를 낮출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패턴이 매일매일 깨져버리면 몸에서 리듬이 다 완전 망가지겠죠. 내가 인지를 하기에도 좀 더 편리하고 가짜 식욕을 금방금방 구분을 하려면 식사 시간 자체를 규칙적인 시간에 고정을 해주는 것이 제일 베스트고 편한 방법이에요. 직접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 것만 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마실 음자에 먹을 식자예요. 마시는 것도 음식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 액상과당 음료수들이에요.
점심 먹고 디저트로 뭐 라떼 한 잔 드시는 분들, 이거 다 사실 고칼로리 음식, 시럽 한 펌프 넣는 것들도 설탕 많이 들어간 음식이거든요. 액상 과당들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 자체가 잘 안 돼요. 평소에 야금야금 먹는 액상 과당들을 줄여주는 게 당연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 두 번째로는 내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의 분비를 더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방해 요소는 안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성을 잃고 막 야식을 먹을 때가 종종 있는데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칼로리를 지금 몸에 넣었어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약간 죄책감에 들 때도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입에 넣기 전에 한 번만 제 멘트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생각해보시고 내가 이걸 먹고 나서 후회를 할지 든든해서 만족을 할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